그날 한 남자가 조용히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계약직 직원.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독일 본사가 보낸 비밀 조직 개편 고문이었습니다. 5분 안에 번역 못하면 나가라. 회의실에 울려 퍼진 팀장의 폭언. 매일 반복되는 야근, 강요된 회식, 그리고 침묵 속에 갇힌 직원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조직에서 용기는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폭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조작된 실적, 부정한 비용,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함께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변화는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침묵을 깬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초가을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는 시각, 장민주는 지하철역 출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백팩 하나 손에 든 텀블러,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재킷.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쪽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전자기기 기업 테크론 코리아의 한국 지사. 23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민주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광고판에는 회사의 최신 제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혁신, 도전, 함께 만드는 미래. 그런 문구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말과 현실은 늘 달랐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고 사람들은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안내받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구석 끝자리였습니다. 계약직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흘끗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심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장민준 40살. 독일 테크론 글로벌 본사 소속 시니어 조직 개편 고문. 하지만 이곳 한국지사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사 발령 공문에는 전략기획 담당 계약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본사는 의도적으로 그를 숨겼습니다. 한국지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좋다고 했지만 퇴사율은 높았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는 늘 최하위였습니다. 익명 제보도 있었습니다. 갑질, 조작, 성희롱. 본사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지난 15년간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브라질 법인의 부패 조직을 정리했고 프랑스 지사의 파벌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성과 조작 라인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들어가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증거를 모으고 구조를 바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냉철했고 행동은 신중했습니다. 본사는 그를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톱을 물어뜯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다들 앉아 있네. 좋아. 박도현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35살. 짙은 남색 정장에 반질거리는 구두.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직원이 움찔했습니다. 지난주 보고 자료 봤는데 이게 뭐야? 본사가 이걸 보고 뭘 알겠어? 다시 해. 그는 특정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윤서현이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하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 내가 확인 안 하면 본사로 못 올라가. 알지? 네, 팀장님. 민주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보고 라인 독점. 승인 과정 불투명. 직원 위축.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도현은 다시 한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본사는 숫자밖에 안 봐. 우리가 숫자 못 만들면 다 잘려. 알았지? 네. 목소리들이 작게 흩어졌습니다. 박도현은 나갔고 직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현이 서류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또 주말 반납이네. 민주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또 박 팀장이 폭발했대. 맨날 그러지 뭐. 근데 윤 대리는 진짜 불쌍해. 맨날 혼자 다 하잖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 저 사람이 팀장인데.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직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두려움, 체념, 무기력. 그는 이런 공기를 여러 번 맡아봤습니다. 썩은 조직의 냄새였습니다. 오후 4시. 민주는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본사에서 미리 부여한 특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계 시스템 로그를 조회했습니다. 비용 항목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외주비, 마케팅 비용, 접대비. 민주는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날짜, 승인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업체로 반복 지출. 근거 서류 미비. 승인자는 언제나 박도현이었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아직은 확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말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요청. 민주는 답장을 썼습니다. 관찰 중. 증거 수집 시작. 1주 내 중간 보고 예정.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비상구 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팀장 또 회식 공지 떴어. 이번 주도? 미쳤나? 거절하면 평가 때 죽는 거 알잖아. 알지. 그래서 가는 거지. 민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회식 강요. 평가 무기화. 직원 통제.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밤 9시.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윤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퇴근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윤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집 가서도 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힘드시겠네요. 뭐 익숙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윤서현은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관찰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입사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장민주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박도현 팀장이 보낸 전체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금주 실적 회의 준비 지시였습니다. 민주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각자 담당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규 계약직 장민준 씨는 해외 본사 자료 번역 담당. 별도 지시 예정. 민주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용 항목 의심건, 퇴사자 면담 기록, 직원 분위기 관찰 메모. 아직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민주는 복사실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잠깐 시간 돼요? 윤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기 혹시 독일어 할 줄 아세요? 조금은 합니다. 다행이다. 사실 오늘 본사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급하게 검토가 필요해서요. 팀장님이 오후에 보고 올리라고 하셨거든요. 윤서현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독일어로 분기별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몇 장을 넘겨봤습니다. 내용은 익숙했습니다. 본사의 표준 양식이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오늘 오후 2시까지요. 죄송해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괜찮습니다. 해드릴게요. 윤서현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독일어를 조금 하는데 전문 용어가 많아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펼치고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빨랐습니다.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번역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정리해 윤서현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오후 1시. 민주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으로 회사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서현이었습니다. 번역 잘 받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별 말씀을요. 근데 민준 씨 독일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전공이셨어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대답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본사 업무 때문에 가끔 독일어 자료를 봐야 하는데 항상 어렵더라고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윤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분위기가 좀 다르세요. 다르다니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너무 차분하달까? 여기 사람들은 다들 긴장해 있거든요. 근데 민준 씨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긴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래도 부럽네요. 저는 맨날 티가 나서. 민준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윤서현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윤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뭐 회사 생활이 다 그렇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반. 민준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실적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다들 보고서 준비했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현은 한 명씩 발표를 시켰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목소리로 실적을 설명했습니다. 박도현은 중간중간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다야? 목표 대비 80%밖에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보완하겠습니다. 보완? 그게 말이 돼? 본사는 100%를 원한다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준은 관찰했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 톤, 직원들의 반응, 보고 내용의 디테일.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박도현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장민준 씨. 네. 너 독일어 할 줄 안다며? 네, 조금 합니다. 박도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5분 안에 번역해서 팀 단톡방에 올려. 민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독일어로 작성된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 수는 대략 30장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박도현을 봤습니다. 5분 안에요? 왜 못해? 30페이지를 5분 안에 번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야, 너 계약직이잖아. 시키는 대로 해. 못하면 그냥 나가면 되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현은 민준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5분이야. 시간제. 박도현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기술 사양, 테스트 결과, 품질 평가. 5분 안에 번역하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민준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5분 후, 박도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 했어?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분 안에 30페이지 전체를 번역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핵심 요약본을 작성했습니다. 뭐?
본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박도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요약하래? 전체 번역하라고 했잖아. 그럼 시간을 더 주시면 됩니다. 전체 번역은 최소 4시간은 필요합니다. 4시간?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도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네. 계약직 주제에. 그는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이미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민주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계 시스템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발표된 실적 수치들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ERP 데이터와 맞춰봤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매출이 높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시스템상 데이터는 그보다 낮았습니다. 민주는 스크린샷을 찍어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독일 본사로 메일을 썼습니다. 실적 조작 정황 포착. 비용 처리 의심건 다수. 추가 시간 필요. 현재 팀장 박도현 직원 통제 및 위협 행위 확인. 증거 수집 지속 중.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무실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윤서현이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윤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에 일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준 씨는 정말 태연하시네요. 저 같으면 화났을 텐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윤서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살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현은 아메리카노를, 민주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음료가 나왔습니다. 윤서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민준 씨한테 미안했어요. 왜요? 제가 독일어 자료 부탁드렸잖아요. 그게 팀장님 눈에 띄어서 오후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건 서현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윤서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5년 됐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팀장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힘드셨겠네요. 뭐 버티는 거죠. 이직도 쉽지 않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서현도 말을 멈췄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서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고 견디고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 민주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민준 씨도요. 그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만 하지 않기로. 이제는 움직일 때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진실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박도연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발밑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입사 일주일째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직원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지속 요망. 현지 직원 접촉 시 신중히. 한 달 내 1차 보고서 제출. 민주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한 달.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실적 조작 정황, 비용 처리 의심건, 직원 통제 사례. 아직은 조각들이었습니다. 퍼즐을 맞추려면 더 많은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전체 조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박도현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다들 들어. 어제 본사에서 연락 왔어. 이번 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추가 보고 체계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도현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매일 오후 6시까지 당일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 내가 직접 검토한다. 그리고 주말에도 비상 연락은 받아야 해. 알았지?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팀장님, 주말에도 대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본사는 주말 안 가리거든. 우리도 맞춰야지. 그럼 수당은요? 박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당? 야, 너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아? 실적 안 나오면 다 잘릴 수도 있어. 그런데 수당 타령이야?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현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회식 있어. 전원 참석. 없으면 사유서 써.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는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박도현의 말투, 직원들의 반응, 분위기의 흐름.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민준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윤서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러세요. 윤서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국을 떠먹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회식도 가야 하네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가면 다음 날부터 눈치 들어와요. 평가 때도 불이익 있고요.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게 공식 규정인가요? 아니요. 근데 다들 알아요. 암묵적으로요. 그럼 신고는요? 윤서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고요? 여기서 그런 거 하면 바로 찍혀요. 그리고 팀장이랑 인사팀이랑 친해서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서현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봐요. 민준 씨도 오시죠? 네. 윤서현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민주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옆 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또 2차 가자고 할 거야. 당연하지. 안 가면 또 뭐라고 하겠지. 진짜 지긋지긋해. 매주 이러는데. 참아. 그냥 참아야 돼. 여기서 버텨야 이력서에 쓸 거라도 있지.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계 시스템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접대비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회식비가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건당 금액도 높았습니다. 민주는 세부 내역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스캔본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번 결제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달랐습니다. 민주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박도연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나오고 술이 따라졌습니다. 박도현이 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하자. 수고했어. 직원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민준도 따라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요즘 본사에서 압박이 심해. 근데 우리 팀이 실적이 제일 안 좋대. 그래서 다들 정신 차려야 돼.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럼 왜 숫자가 안 나와?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도연은 고기를 집어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야근 당연한 거 알지? 본사 보고 마감이 빡빡하거든. 직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박도연의 태도, 직원들의 표정, 공기의 흐름.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이 더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박도현이 윤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오늘 화장 진했네. 윤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은데요. 그래? 근데 예쁘네. 남자친구 있어? 그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박도연은 웃었습니다. 뭐 어때? 우리 팀인데.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거야. 윤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식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박도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2차 가자. 노래방. 몇몇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좀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박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찍? 금요일인데? 뭐 급한 일 있어?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집일? 회사 일이 먼저지 집일이 먼저야? 직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도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다들 가는 거야. 1시간만. 알았지? 결국 모두가 따라갔습니다. 민준도 함께 갔습니다. 노래방은 시끄러웠습니다. 박도현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끝낼 기색이 없었습니다. 야, 한 곡씩 더 하자. 분위기 좋은데. 직원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윤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박도현이 돌아봤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요. 내일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개인 일정? 토요일에? 네. 박도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눈치도 없네. 그래, 가.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샀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독일 본사에 메일을 썼습니다. 회식 강요 확인. 성희롱 발언 목격. 2차 강제 참석. 직원들 극도로 위축됨. 증거 수집 지속 중. 추가 협조자 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주는 음료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직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주는 윤서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윤서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 대리님이 퇴사 의사를 밝혔대요. 갑자기요. 김 대리님이요? 네. 금요일 회식 때 같이 있었던 분이요. 오늘 아침에 팀장님한테 말했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박도현이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은 붉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퇴사한대. 이유가 뭔 줄 알아? 회사 분위기가 안 맞는데.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분위기가 싫으면 처음부터 오지를 말았어야지. 5년이나 다니고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돼? 직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박도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사하려는 사람 있으면 미리 말해. 나도 대비해야 하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김 대리를 찾았습니다. 김 대리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김 대리님. 김 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요.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퇴근하고 밖에서 볼까요? 그러죠. 저녁 6시. 민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김 대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김 대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실 건가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퇴사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김 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는 못 버티겠어요. 매일 욕먹고 야근하고 회식 강요받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팀장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문제예요. 아무도 제대로 말 안 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저도 그랬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카톡이나 녹음이나. 김 대리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신고라도 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 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긴 해요. 근데 뭐하러요? 어차피 소용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김 대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박도현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출근 가능? 안 되면 다음 평가 때 참고하겠음.
회식 불참 사유서 내일까지 제출. 민주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김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도 조심하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망가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윤서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윤서현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싸울 사람을 모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장민주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윤서현을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윤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윤서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 씨,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윤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독일 글로벌 본사에서 파견된 조직 개편 고문입니다. 한국 지사의 문제를 파악하고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윤서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본사에는 한국 지사에서 여러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높은 퇴사율, 실적 조작 의혹, 직원 갑질. 본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를 보냈습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네. 관찰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윤서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기다렸습니다. 윤서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박 팀장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윤서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현 씨가 협력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서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를 믿어도 될까요?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조직을 바로잡으려고 왔습니다. 윤서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계였어요. 매일 참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서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한테도 증거들이 있어요. 카톡, 녹음, 메일. 그동안 모아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민준 씨, 이거 정말 안전한 거죠? 나중에 제가 보복당하거나 그런 거 없죠? 본사가 직접 개입합니다.
보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서현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퇴사한 사람들 중에도 피해자가 많아요. 그 사람들 증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연락할 수 있으세요? 몇 명은 연락 가능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서현이라는 협력자를 얻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윤서현에게서 파일들을 받았습니다. 카톡 대화 스크린샷, 음성 녹음, 메일 캡처. 양이 상당했습니다. 민주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박도현의 폭언, 회식 강요, 평가 협박, 성희롱 발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정리해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적 조작 정황, 비용 부정 사용, 직원 갑질, 성희롱. 증거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서 확인. 심각한 수준. 공식 감사팀 파견 검토 중. 추가 증거 확보 요망. 특히 퇴사자 증언 중요. 민주는 메일을 읽고 윤서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였습니다. 퇴사자분들 연락 가능하신가요? 답장이 왔습니다. 세 분이랑 연락됐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언제 가능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떠세요?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과 윤서현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퇴사자 3명을 만났습니다. 모두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윤서현이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장민준 씨예요. 본사에서 오신 분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왔다고요? 그럼 진짜 뭔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네. 본사는 한국지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증언하면 정말 안전한 거죠? 나중에 소문나거나 그런 거 없죠? 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익명 보장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했어요. 이유는 박 팀장 때문이었죠. 매일 욕먹고 새벽까지 야근하고 실적은 제가 만들었는데 팀장이 다 가져가고. 두 번째 남자가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회식 때마다 술 강요하고 거절하면 다음 날부터 괴롭히고 결국 못 버티고 나왔죠.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성희롱 때문에 나왔어요. 회식 자리에서 외모 평가하고 2차 강요하고 거절했더니 평가에서 최하점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뒀죠. 민주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윤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해봤자 소용있어요? 박 팀장은 인사팀이랑 친해서 예전에도 신고 들어갔는데 묻혔거든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본사가 직접 개입합니다. 인사팀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말요? 네. 증거만 충분하면 됩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녹음한 거예요.
성희롱 발언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남자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카톡 캡처본 있어요. 야근 강요하고 협박하는 내용이요. 민주는 파일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한 달 안에 감사팀이 파견될 겁니다. 그때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세 사람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퇴사하고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함께요.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현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연락 계속 드릴게요. 그래요. 서현 씨도 힘내세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준과 윤서현만 남았습니다. 윤서현이 말했습니다. 정말 될까요? 정말 바뀔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뀔 겁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윤서현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서현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거리는 밝았습니다. 윤서현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협력자도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사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출근해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 공식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감사팀 파견 확정. 2주 후 한국지사 방문 예정. 현장 조사 및 면담 진행. 장민준 고문은 현지 지원 및 증거 제출 준비 바람. 민주는 메일을 읽고 윤서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팀 2주 후 옵니다. 준비 시작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요. 긴장되네요. 잘 될 겁니다. 민주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 직원들의 용기, 본사의 지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면.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곧 이들도 웃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관찰하고 기록하고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2주 후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장민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독일 본사 감사팀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몇몇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도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본사 감사팀 3명이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박도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지사 전반을 조사하겠습니다. 실적 보고, 비용 처리, 조직 문화 전반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감사팀은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도 들어갔습니다. 박도현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감사팀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장민준 씨는 저희 팀원입니다. 본사 소속 조직 개편 고문이십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장민준 고문은 지난 2주간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식 감사에 합류합니다. 박도현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민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도현 팀장님, 먼저 실적 보고서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박도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사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ERP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감사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보고서상 3분기 매출이 120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상으로는 95억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도현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마 집계 방식 차이일 겁니다. 집계 방식이요? 본사 시스템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보고서 수정 기록입니다. 박도현 팀장이 원본 데이터를 3차례 수정했습니다. 날짜와 수정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본사 양식에 맞추려고 한 거였습니다. 양식에 맞추는 것과 숫자를 조작하는 건 다릅니다. 감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비용 처리입니다. 접대비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팀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건의 영수증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다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중복 청구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간 총 12건이 확인됩니다. 감사팀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도현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오후 2시. 감사팀은 직원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배석했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물었습니다. 윤서현 대리님, 평소 업무 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서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야근이 당연시되었고 회식도 강제였습니다. 거절하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윤서현은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카톡 대화, 녹음 파일, 메일입니다. 모두 박도현 팀장의 지시와 발언입니다. 감사팀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식 안 오면 평가 때 기억할 거야. 2차 안 가면 팀 분위기 깬다고 생각하면 돼. 감사팀 리더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네.
거의 매주였습니다. 면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서현 뒤로 다른 직원들도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폭언, 야근 강요, 회식 강제, 성희롱. 감사팀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저녁 6시. 감사팀은 퇴사자들의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3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퇴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감사팀은 박도현을 다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박도현 팀장님, 이틀간 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적 조작, 비용 부정 사용, 직원 갑질, 성희롱. 모두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계속 말했습니다. 본사 규정에 따라 즉시 대기 발령 처리됩니다. 향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감사팀 리더가 인사팀장을 쳐다봤습니다. 인사팀도 조사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 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하들의 배신입니다. 제가 팀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거였습니다. 박도현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처음부터 수상하더라.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박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감사팀은 전체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지사의 심각한 조직 문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본사는 즉각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감사팀 리더가 발표를 이었습니다. 첫째, 박도현 전 팀장은 해고 처리됩니다. 둘째, 인사팀은 재편됩니다. 셋째, 회식 강요 및 야근 문화는 즉시 금지됩니다. 넷째, 신고 창구가 강화됩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민준 고문이 당분간 한국지사에 남아 조직 재정비를 돕습니다. 민준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긴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작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윤서현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지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은 자율이 되었습니다. 야근은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현은 글로벌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일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윤서현과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윤서현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아니었으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서현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래도요. 민준 씨는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건가요? 다음 달까지입니다. 그 후엔 독일로 돌아갑니다. 윤서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쉽네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현 씨는 이제 혼자서도 잘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윤서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케이크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곳이 좋은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민준 씨, 독일 가서도 건강하세요. 연락할게요. 그러세요. 서현 씨도 항상 건강하시길. 민준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무거운 공기, 두려움에 떠는 직원들, 그리고 지금의 밝은 표정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그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용기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윤서현의 마지막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준은 작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민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악은 무너졌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민준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조직. 한국 지사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현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본사에서 온 프로젝트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일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은 없었습니다. 회식 강요도 없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협력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에 모였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윤서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남긴 것들을, 용기, 희망, 변화. 그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저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족에게, 친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텅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민준은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다음 목적지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도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답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서현의 눈물, 직원들의 박수, 변화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둠도 있었지만 빛도 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믿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용기의 가치를,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독일 본사에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일어서고 목소리를 내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행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자유, 존중받는 삶, 함께하는 미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